어르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주민센터 가시면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뭐 받을 거 있나요? 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18년 동안 어르신 복지 상담을 하면서 이 질문으로 제대로 혜택 받으신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요. 어떤 어르신들은 딱 한두 문장만 다르게 말하시는데 그날 바로 접수가 되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주민센터에 가시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18년 동안 노후 생활비 감면과 수당 누락을 줄여온 생활복지 상담가 박도연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분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사연을 들었습니다. 혜택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방법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일반 어르신들이 놓치는 방식과 실제로 혜택을 챙기는 어르신들의 차이를 기준으로 주민센터 가기 전 꼭 점검해야 해 보셔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같은 주민센터를 가도 어떤 분은 빈손으로 나오시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혜택을 챙겨 나오시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 차이예요.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매달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달라지고 교통비도 달라지고 병원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1년이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정작 중요한 질문 방법을 모르고 가시게 되거든요. 준비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신분증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주민센터 가면 보통 어떤 말부터 하시나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며칠 전 상담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 어머님 한 분이 계신데 동네 주민센터를 다녀오시고 집에 와서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가봤는데 딱히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요. 창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만 들었대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또래분은요. 같은 센터를 갔다 왔는데 기초연금 다시 신청하고 전기요금 감면도 연결되고 교통비 카드까지 만들고 오셨습니다. 사는 동네도 같고 나이도 비슷한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한 분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셨고 한 분은 3가지나 챙겨 나오신 겁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느 분은 그냥 물어봤고 어느 분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냥 뭐 있나요? 라고 물으면 직원도 뭐라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되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이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질문을 잘못해서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만큼만 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다 찾아주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직원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5가지 핵심 질문을 모르고 가시면 오늘도 빈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가시면 그날 바로 접수가 되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혜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를 몰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18년 동안 상담하면서 만난 어르신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경우였어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한 번에 정리하는 질문 방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어르신 지갑에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메모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르신 지갑에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6년 1월 주민센터에서 결과가 갈리는 5가지 핵심입니다. 이걸 알고 가시는 것과 모르고 가시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기초연금 다시 계산하는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큰 오해예요.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끝나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고 개인 상황도 달라지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물가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 기준도 바뀌고 소득 기준도 바뀝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정수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계셨는데 올해 1월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니까 대상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자녀분이 독립하면서 가구 구성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청하셔서 지금은 매달 받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주민센터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인지 다시 조회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초연금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작년 기록만 보고 안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시점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나오고 3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나와요. 미루면 미루는 만큼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될 거라 단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와 공공요금 감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요금 감면은 한 번 받으면 자동으로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 상황이 바뀌거나 명의가 바뀌면 자동으로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관련 정부 지침을 보면요. 가구 상황 변경 시 자격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독립했거나 동거인이 바뀌었거나 이사를 갔거나 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영희님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옆집 분보다 요금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금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고 감면 신청을 다시 하셔서 지금은 매달 2만 원 정도 절약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주민센터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기, 가스, 통신 요금 감면 가능한 게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조회해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씩 물어보면 다른 걸 놓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전화로 감면 대상이라면서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센터나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에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요금 고지서에서 감면 항목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입니다. 이게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노인 일자리는 연초에 자리가 빠르게 차는 구조거든요. 3월 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1월이니까 지금이 딱 적기예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 단위 모집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모집하는 거예요.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청자가 많으면 대기 순번제로 운영되는데요.
빨리 신청할수록 순번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박성호님은 1월 초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바로 대기 순번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2월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공공시설 환경정리 일이었는데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으시고 계세요. 돈도 돈이지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니까 건강도 좋아지셨대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주민센터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해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과 제가 할 수 있는 유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일자리 있나요? 라고만 하면 안내만 받고 끝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화로만 문의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전화로는 간단한 안내만 받고 실제 신청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늦어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번째는 의료비와 치과 지원 점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치과 치료는 자격 확인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부터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받고 가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보면요. 적용 여부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크게 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임플란트를 해도 어떤 분은 70만 원을 내시고 어떤 분은 30만 원만 내세요. 지원 대상인지 모르고 그냥 가시면 비싼 돈을 다 내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최은수님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돈이 걱정되셔서 미루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니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만약 확인 안 하고 그냥 가셨으면 비급여로 진행할 뻔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주민센터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과 관련 지원이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인지 조회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회를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치과 지원 되나요? 라고만 하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순서예요. 센터 확인 전에 병원부터 가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비급여로 시작하면 나중에 급여로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진료가 필요하시면 병원 예약하시기 전에 꼭 주민센터부터 들르세요.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섯 번째는 교통비와 문화지원 그리고 지역 바우처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완전히 달라요. 서울이랑 경기도가 다르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자체별 복지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요. 지역마다 사업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공식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는 교통비 지원이 월 3만 원인데 옆 구는 월 5만 원이에요. 문화 바우처도 어떤 곳은 연 10만 원인데 어떤 곳은 연 15만 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 오정남님은 이웃분 말만 듣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헛걸음을 하셨어요. 이웃분이 받는다고 해서 본인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이웃분은 다른 구에 사시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였죠. 나중에 본인 동네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다른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주민센터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교통비 문화 지원을 조회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동네 기준으로라는 말을 꼭 넣으셔야 해요.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카톡으로 도는 정보만 믿고 움직이지 마세요. 카톡 정보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정보인 경우도 많고요. 반드시 본인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 기준으로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핵심을 하나씩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주민센터 한 번에 끝내는 실전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가시는 것보다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복지 혜택은 하나씩 따로 물으면 놓치는 항목이 생깁니다. 기초연금만 물어보면 에너지 바우처를 놓칠 수 있고 의료비만 물어보면 교통비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어르신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점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원이 시스템에서 전체 조회를 해줍니다. 기초연금부터 에너지 바우처, 의료비 지원, 교통비, 일자리까지 다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계좌 정보가 최신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셨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계좌를 바꾸셨는데 센터에 신고 안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혜택이 승인돼도 실제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내문이 옛날 주소로 가거나 입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 조회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요. 제 정보부터 업데이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수정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센터에서 말이 막힌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게 대리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혼자 가시기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거나 하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항목마다 다르고 필요한 서류도 달라요.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랑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리 신청하실 거면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거동이 불편해서 가족이 대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한 번에 준비해서 가실 수 있어요. 혼자 가기 부담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신청하실 때 시기도 중요합니다. 올 초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1월 같은 연초는 더 좋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새로 배정되는 시기거든요. 연말로 갈수록 예산이 소진돼서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3월에 신청하면 4월이나 5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 시기에 따라서 지급 시작 월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해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주민센터 가실 때 시간대를 잘 선택하세요. 월요일 오전이나 월말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평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제일 한산합니다. 이 시간대에 가시면 직원한테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실 때 준비물도 챙기세요. 신분증은 기본이고요. 통장 사본 하나 챙겨가시면 좋아요. 계좌 정보 확인할 때 필요하거든요. 혹시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증명서가 있으시면 그것도 챙겨가세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센터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가끔 실수로 잘못 조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왜 대상이 아닌지 이유를 물어보세요. 기준을 알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 때문에 안 된다면 어느 정도 기준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신청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재산 기준 때문에 안 된다면 재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포함 안 되는 항목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혜택이 안 돼도 다른 혜택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안 되는데 에너지 바우처는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인 일자리는 안 되는데 의료비 지원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됐다고 해서 전체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대충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다시 가셔야 하거든요. 특히 소득이랑 재산 관련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에요. 심사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전화를 꼭 받으셔야 해요. 못 받으면 문자로 오니까 문자도 확인하세요. 기한 내에 서류 제출 안 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승인이 나면 보통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옵니다. 그런데 가끔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대상이면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다 알아서 확인해 주고 안내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은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확인하고 요청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한마디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의 생활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전기요금이 줄고 가스비가 줄고 통신비가 줄어요. 병원비도 줄고 교통비도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로 수입도 생기죠. 합치면 매달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냥 새어 나갑니다. 매달 나가는 요금은 그대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빠듯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활동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도 만나게 되죠. 문화 바우처로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면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제가 1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는 분들과 못 받으시는 분들의 차이를 계속 봐왔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능력이나 정보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질문 한마디 차이였어요.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갑 속에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 한번 다녀오세요. 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1시간이 여러분의 1년 생활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미루는 만큼 손해예요. 주민센터 가셔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말씀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어르신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점검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직원한테 확인해 달라고 요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다 조회해 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기준이 바뀌고 상황도 바뀝니다.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 다시 확인하세요.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센터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질문 문장만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문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센터 가셔서 그대로 말씀하시기만 하면 돼요. 더 쉽고 더 확실하게 혜택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혜택부터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요? 기초연금인가요? 에너지 바우처인가요? 아니면 노인 일자리인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